TFPM 나비톡 제4부. 네, 근데 이제 마케팅적 입장에서 보면 네. 코틀러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마켓 3.0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사회의 소비자와의 기업과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건데, 봐도 2.0까지는 가요. 소비자는 소비자로서만의 역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뿌리를 받고 있고 몸을 담고 있는 소비자와의 또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문제가 이제 설정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소비자, 우리의 물건을 소비해주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가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개념이 전체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 정비 문제거든요. 이건 이제 정치가 앞서가야 되는데 어떤 아까 이제 기부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랄지 또 세대적인 혜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많은 그 사회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나비 닥터로서 교수님께서 잘 한번 짚어주셨고요. 삼성유검제연구소의 2012년 10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10가지 키워드를 2개로 나왔습니다. 캐즘이라는 균열과 그리고 재통합이라는 리컨실리에이션을 나누는데 리컨실리에이션 재통합 부분의 4번째 정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통합 부분에서 그 진정성 담긴 기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정성 담긴 공유 가치 창조 이렇게 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1호를 보면 마이크 포터가 CSR에서 CSV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이미 모든 기업들이 공유 가치 창조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켓 3.0 필립 코틀러와의 얘기랑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팁이었고요. 그건 뭐 팁인지 뭐 공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 그 개인 기부나 뭐 기업 기부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통계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 자료에 보면은 같이 이런 전체 금액만 보고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가 몇 대 사니까 몇 대 몇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쉽게 맺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런 기부금을 모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체감하는 거는 그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득공제 관련된 내용하고 얘기한 거하고 기업하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그들의 방식대로 많이 기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일하면서 체감하는 거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 후원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이 정도 됐는데 6대 사니까 우리나라는 좀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비슷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점점 그런 기부 금액도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기부하고자 하는 마인드도 같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개인 기부나 이런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금액 비율만 봐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이런 기부 마켓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인드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 식의 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를 좀. 그러니까 뭐 기사를 쓸 때 그냥 단순 통계로만 보지 말고 좀 상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말이죠. 좀 저희처럼 이렇게 모셔가지고 시간도 좀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런 정말 진솔한 진정성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럼요. 제가 그만하고 싶어요. 잘한다. 83%가 개인 기부라는 거. 그럼요. 이미 개인의 기부가 압도적이라고. 그럼요. 자, 이제 좀 거대 담론을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국 내에 아주 아기자기한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국 내의 캠페인 중에 그 엄마 젖 먹이기 권장 그리고 뭐 사랑의 맨발 걷기 대회 이런 캠페인이 있던데요. 여기 어떤지 한 꼭지씩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모유 수유 사업은 사실
선진국하고 후진국에서는 좀 다른 패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거를 조금 말씀하시고요.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유 수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방식이 네. 이제 아이에게 친근한 병원이라고 해서 네. 엄마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모유 수유에 관련돼서 잘 도와주는 그런 병원을 선정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엄마에게 친근한 일수라고 해서 그 회사 내에 네. 모유 수유실을 만든다든지 네. 혹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기업들을 선정해가지고 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이라는 게 8월 네네. 1일부터 7일, 8월 첫 주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보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네. 하고 있죠. 네. 모유 수유 홍보대사라고 해서 네네. 탤런트 치시라 씨하고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네네. 그리고 홍보대사 임명 네. 그렇게 하셨고요. 선진국하고 다르게 또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도 저희가 모유 수유 권장을 해요. 근데 거기는 조금 다른 이유로 많이 하는데요. 네네. 분유를 타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는 물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히려 분유를 타면서 어떤 질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문제는 이제 분유가 좀 비싸다 보니까 네네. 엄마들이 이제 분유를 탈 때 권장량대로 타지를 않고 묽게 타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릴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유를 끊고 이제 분유를 먹이다 보면 네. 엄마들이 이제 그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유가 또 안 나오게 되니까 네. 계속 분유를 먹여야 될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럼 뭐 어떤 모유 수유를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런 이유로 이제 모유 수유를 많이 권장하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한국에서 모유수유 얘기를 하시면서 뭐 그냥 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사실 여자들이 모유수유 안 하는 거는 만약에 남자에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 가슴이 작아진다는 그 미적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실질적인 사례로 저희 모 이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이모님께서 아이를 낳으셨는데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가슴 모양이 못생겨진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거부한 사례가 제 친족 중에 있습니다. 친족 중에? 네, 되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 분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은 여자들의 몸매가 망가지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모유수유 책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이 엄마들의 체형이 더 좋아진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약간 잘못된 편견, 통념이고요. 마이크 좀 넘겨주시죠. 이게 모유수유가 어려운 이유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또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없는 직장인을 병행할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빨리 그만하게 되고 이런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모유수유를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60% 이상의 이유가 거의 그런 사회적 여건 때문에 체력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체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친구 교사 또는 제가 아는 교사분들 중에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는 시간에 쉽지 않죠. 유축을 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업무 중에 불가능하죠. 굉장히 어렵고 그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너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조차도 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자리를 비우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런 배려가 좀 없는 그래서 여성 노동을 안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했죠. 이건 내가 겪은 사례인데요. 내가 비서를 쓴 그 비서 여성분이 모유수유를 계속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제 비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수유를 하고 와서 납 활동할 때 어떤 어떤 그 모유가 이렇게 생성되고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모아졌을 때 이걸 봤더라고요.
아, 받아놨다가. 네네네. 맞습니다. 가지고 귀가를 해서 수유를 한다. 엄청 부지런. 제가 그 어머니 줘서 그렇게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체국 전신 우체국 출신이신데. 아, 그래서 키가 좀.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여기 한 가지 더 모유 수유와 관련된 거는요. 뭐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 애 셋 다 모유 수유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미국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 운동은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나 사회적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가슴이 단순한 어떤 섹스 심볼이나 어떤 뭐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모유 수유를 위한 신성하고 생명을 이렇게 서스테인 뭐죠 이게 서스테인이 유지해주는 그런 걸로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시각들을 바꾸자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도 역시 그런 일들이 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두 가지 진행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지금 역전을 잘 보시면 서울역에도 그 메트로線오른쪽에 보시면 수유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지하철에 수유 칸이 있고요. 그렇죠. 지하철역마다 그렇죠. 다 각각의 그 수유 시설을 갖고 있고요. 네. 안 들어가보셨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놨고 제가 세상이라는 콘테스트에서 네. 그러니까 산후 조리 서비스에서 한 부분으로 모유 수유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해서 전국 3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잘한다.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마 그분을 모실 것 같고요. 이 모유수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준비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얼쑤 잘한다. 또 실제로 국가에서도 이제 가족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서 그런 회사 내에 그런 방들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뭐 그 출산이나 임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타임을 전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들을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식들이 조금 발전은 안 됐지만 조금 그 여성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의욕이나 이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지리신작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저희 와이프만 해도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빨리 끊고 그냥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을 가지고 하시면 그 교수님 비서분처럼 아직까지 뭐 사회적인 그 준비가 안 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계속 듣기만 했는데요. 생물학적 뭐 사회 기반 여건이 안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가까운 얘기고요. 여성들한테 무조건 내겨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률하고 아이들의 그 나이대하고 이게 약 4세, 5세까지는 취업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아지면 줄어드는데 이제 아이의 나이 연령대로 보면은 그렇게 좀 약간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모유 수유를 포기하거나 또는 직장을 포기하거나 또는 직장을 더 갈구하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이 영유아 사망률 관련된 걸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거와 관련된 걸 좀 여러 편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할게요. 아유, 뭐, 다들 뭐, 모유 수유 나오고, 가슴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뭐, 눈이 반짝반짝 그리시는데요. 바로 이제 또, 사랑의 맨발 걷기 대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비톡 제5부를 클릭하세요.